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7월 학평 맨 마지막 지문 고전소설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대부분 1, 2등급 정도 되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맨 뒷부분에 있는 고전소설을 정확하게 읽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오답률이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3등급, 4등급, 5등급 정도 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마지막 지문을 거의 읽지 못하고 푸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번 7월 학평에서도 거기 그 43번 문제하고 45번 문제가 오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고전소설에 특히 인물이 많이 등장하면 인물 파악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문 경험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대체로 보면 글을 많이 안 읽으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1, 2등급 정도 되는, 1등급 되는 학생들이 왜 고전소설을 쉽게 생각하겠냐, 이게. 이유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작품들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줄거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품에 어느 정도 지문을 읽다 보면 이거 내가 전에 경험했던 지문이야 라고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문을 좀 더 빨리 읽으면서 이해도 빨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시간이 부족한 3, 4, 5등급 학생들은 되도록이면 고전문학 지문을 기본적인 지문부터 경험을 하세요. 일단은 EBS 수능 특강이나 EBS 수능 완성에 있는 고전문학, 특히 고전소설 지문을 경험을 해서 줄거리들을, 구체적인 상황들을 좀 이해해두고 주제를 좀 이해해두고 그걸 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 자, 거기 장백전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사실 낯선 소설입니다. 요번에 7월 학평에 문학 지문들이 대체로 보면 학생들이 경험을 하지 않은 지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결국 이제 암기형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이런 낯선 지문이 나오면 이해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는 지문이 나와야 그래도 이제 얼굴 표정이 기뻐지고 밝아지고, 알았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기는데 딱 봤는데 처음 본 거다! 이러면 이제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선생님 보기엔 지문 경험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죠? 지금부터 선생님이 줄거리를 파악해주면서 인물 관계를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거기 지문이 42번, 45번 지문입니다. 제목을 보면 뭐 장백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이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보겠습니다. 소설은 선생님이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요? 소설은 갈등문학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그 인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갈등과 사건을 이해한 다음에, 그렇죠? 이런 갈등과 사건의 원인이 뭔지를 알면 주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읽으면서 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건 서술 방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 소설 딱 읽고 나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건 뭐 대체로 수험생이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첫 번째, 이때 명황제가 라고 되어 있어요. 명나라 황제가 있어요. 중국 배경이네. 알았죠? 명황제가 유문정을 보내시고, 유문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문정을 보내시고 뭐를 기다렸냐면 첩서를 기다렸어요. 근데 문득 표를 보시고 놀라서 즉시 승상 6위로 대원수를 명하시고, 됐죠? 6위란 인물이 있습니다. 6위란 인물이 대원수로 명하고 유문정을 도우라 하시니 유원수가 누구겠어요? 6위입니다. 6위. 알았죠? 6위가 하직하고 군사를 거느려 문정에 진에 이르니 문정이 반겨 적세의 강성함을 이루고 장백을 잡기를 의논할 때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결국 이제 갈등은 이제 명황제와 누구의? 장백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이제 얘하고 얘가 지금 전쟁 중이고, 됐죠? 얘가 지금 위태로우니까 6위가 대원수가 돼서 군사를 이끌고 얘를 도우러 온 겁니다. 유문정을.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이, 두 인물이 장백하고 지금 전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대부분 이런 장면들은 영소설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유충열전이라든지 조웅전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고전소설 공부할 때 딱 4가지 종류거든요.
개인 창작품, 그 다음에 사랑, 염정소설, 애정소설이 한 종류고, 판소리계 소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영웅소설이거든요. 이게 4가지 종류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 창작품에 김시습의 금오신화라든지, 그 다음에 홍길동전, 수특에 있었죠. 김만중의 사시남전기 구운몽, 됐죠? 그 다음에 박지원의 허생전 호질, 그 다음에 양반전, 광문자전 같은 소설. 이게 개인 창작품의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염정소설이 있어요. 염정소설 중에 수특에 들어있는 게 뭐 영영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전이라든지, 채봉감별곡이라든지, 됐죠? 수능 완성의 유형편에 들어있는 윤지경전이라든지, 이런 소설들이 이제 애정소설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판소리계 소설의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춘향전이라든지 흥부전이라든지 토끼전이라든지 심청전이라든지 이건 기본이고요. 여기 이제 이춘풍전이라든지 옹고집전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작품들은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영웅소설의 대표적인 게 유충열전, 종전, 이런 작품들이 아주 기본적인 영웅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웅소설을 읽으면 이런 장백전이라는 소설이 나왔을 때 그 소설을 경험했기 때문에 대충 어떤 식으로 전개되겠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전소설을 4가지 종류로 분리한 다음에 4가지 종류의 기본적인 작품들은 경험할 필요가 있다. 됐죠? 밑에 있는 거 장백잡기를 의논할 때 유기가 문정도로 말하기를 야 이제 적병이 강성하여 조련이 피하기 어려우니 이날 밤에 적병이 잠자기를 기다려 그대는 3만 명을 거느리고 적진 우편을 치고 이덕이라는 인물 또 나왔네, 그죠? 이 이덕이라는 인물도 있네. 이덕은 3만 명을 거느리고 적진 좌편을 치고 나는 3만 명을 거느리고 전면을 치면 제 비록 용맹하지만 어찌 당하겠느냐. 작전을 짰어. 머리를 쓴 거지. 지략 대결이죠. 지략 머리를 쓴 겁니다. 작전을 짰어요. 밑에 하고 약속을 정하고 밤을 기다려서 방포 일성의 사면으로 엄살하니 됐죠? 결국 이제 포 쏘고 됐죠? 소리 지르면서 쳐들어갑니다. 장백한테. 됐지? 이때 적장이 누구겠어요? 장백입니다. 장백. 알았죠? 장백이 불의지변, 뜻하지 않은 변을 만남에 장원수가 대경하여서 급히 이정을 불러. 그러니까 결국 장백한테 부하가 또 이정이란 부하가 있네. 됐죠? 이정을 불러 말하기를 아까 천문을 내가 하늘을 딱 보니까 수상의 주성이 살기를 띠고 방위를 떠났다. 내가 그래서 천문을 딱 보니까 별이 하나 떠났다. 그걸 딱 보니까 분명히 복병이 올 거라고 난 예상했다. 이건 뭐 장백은 천문을 볼 정도의 영웅입니다. 영웅. 뛰어난 영웅이야. 됐죠? 복병이 올 줄 알되 어찌 이 같을 줄 알았겠느냐. 이 자식들이 대단히 많은 놈들이 쳐들어오는데 이런 뜻이야. 이때 하고 풍백을 불러서 됐죠? 풍백을 불러서 호령하니까 풍우대작하며 병력이 진동하니 명진이 도리어 황급하여 본진으로 돌아올 때 됐죠? 명진도 동그라미 유원수가 이덕을 거느리고 제쳐 들어가니 라고 되어 있죠. 다시 풍백을 불러서 호령하니 풍우대작하며 병력이 진동하니 명진이 도리어 황급하여 본진으로 돌아올 때 라고 되어 있죠. 명진은 얘 부하겠네. 얘네들이 쳐들어간 거야. 쳐들어갔다가 풍백하고 얘가 둘이 붙은 거야. 알았죠? 근데 풍백이 기세에 눌려서 얘가 본진으로 돌아온 거야. 됐죠? 이때 유원수, 유기가 이덕을 거느리고 제쳐 들어가니 백운단이 맞서 싸웁니다. 인물들 참 많죠. 백운단이 맞서 싸웁니다. 이때 운단이 이덕을 베니까 됐죠? 얘는 아웃. 됐죠? 이덕을 베니 유기가 대로하여서 바로 운단을 취하니 얘도 아웃. 됐죠? 죽은 거야. 됐죠? 운단을 취하니 이정이 앞을 막아 유기를 치니 됐죠? 얘하고 얘가 붙은 거야. 둘이. 이정하고 유기가 붙으니 됐죠? 이게 되죠? 유기가 당하지 못하고 본진으로 돌아와 장백, 이정 등이 일시에 엄살한 유문정을 생금하니 유문정이 생포당. 포로 됐어. 포로. 알았죠? 이게 포로.
유문정이 생금하여 가거늘 유기가 급히 본진으로 돌아와 관찰하여 머무니라. 장백이 문정을 잡고 기뻐하면서 못내 즐기더라. 거기까지 끊어. 거기까지는 결국 이 두 양진이 뭐하는 장면이에요.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다. 이렇게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기 때문에 군담 소설의 요소가 있습니다. 맞죠?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A에 보면 장백이 장중에서 졸더니 사몽간에 갑자기 이제 장백이 누구를 이제 포로로 잡았어? 유문정을 포로로 잡았어. 전투에서. 알았죠? 이 장백이 여러분 꿈을 꾼 거야.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 철관도사가 나타난 거야. 이 철관도사는 뭐겠어요, 결국? 장백한테 이제 도수를 알려준 사람 아니겠어? 이르러 말하기를 너더러 이런 말을 어찌 잊었냐. 꿈속에서 천자는 곧 주시거늘 내 비록 옥새를 얻었으나 천명이 너한테 있지 않다. 이게 천자입니다. 명예왕자의 천자입니다. 천자는 주씨야. 주씨.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천자가 될 거야. 너는 자식아 천자의 운명은 아니야. 네가 만약에 옥새를 가지고 있더라도 됐죠? 임금의 도장 아니겠습니까? 옥새를 가지고 있더라도 너는 자식아 천자가 될 수 없어. 천명이 너에게 있지 아니하거늘 공연히 민심만 소동케 하니 어찌 해를 면하겠느냐. 하물며 황후는 너의 누이라 고륙 상잔함을 알지 못하니 어찌 한심하지 않냐 이 새끼야. 이 자식아 한심한 놈아. 결국 이제 황제의 마누라가 누구다? 네 누이다 임마 자식아. 너는 전쟁 그만둬 임마 이런 뜻이에요. 하고 간데 없는지라 원수가 그 말을 듣고 심히 이상히 여겨 생각하되 내게 과연 누이가 있더니 도적에게 잡히어 갔다가 욕을 볼까 하여서 소상강에 익사한 지 벌써 10년인데 이따금 생각하여 사후나 만남을 원하더니 죽은 후에 만남을 원하더니 이제 선생의 가르침이 약차시니 이러하시니 실로 이상하도다. 됐죠? 아니 꿈속에 내 누이가 죽었는데 아니 지금 분명히 철관도사는 네 누이가 자식아 천자야 임마 와이프야 임마 이렇게 알려준 거죠. 됐죠? 군중에 호령하여 군사를 쉬게 하고 문정을 잡아들여 서한을 치면서 크게 꾸짖기를 내 벌써 원 황제를 잡아서 항복받고 옥새를 가졌다. 장백은 옥새를 가지고 있는 옥새를 내 거짓 황제를 내고 천병을 한 거 아니까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야, 나 옥새 있어. 너희들 쓸데없이 여러분, 쓸데없이 천자라는 사람 하나 세워놓고 너희들이 나하고 싸우자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됐지? 라고 하니까 문정이 노하여 꾸짖기를 문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황상이 성신문무하사 먼저 장안에 들어와 추호를 범치 아니시고 대위에 오르시니 황제가 되셨다. 벌써 국호를 정했다. 장씨를 취했다. 황후를 봉하시니 구둠이 반석 같거늘. 황후 얘기를 해 갑자기. 너는 부질없는 군사를 일으켜서 만대에 더러운 사람이 되려고자 하느냐. 빨리 죽여 이 자식아. 이렇게 된 거야. 결국 이제 문정으로부터 황제의 소식을 듣게 돼요. 알았죠? 황제가 이미 나라를 세웠고 황제의 와이프가 누구다?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황제의 와이프가 장씨다.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장원수가 대로하여 즉시 죽이고자 하나 황후가 장씨란 말을 듣고 선생의 말을 생각하며 노여움을 그치고 아직 진중에 유문정을 죽이지 않고 두더라해. 여기까지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 첫 번째는 명황제 측과 장백 측의 전투. 두 번째 꿈속에서 철관도사를 통해서 명황제의 와이프가 자기 누이라는 얘기를 듣죠. 그리고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적장이 장씨라는 소식을 들은 황후는 그를 보려 하고 이에 명황제 주원장은 됐죠? 주원장 밑줄 결국 잔치를 열어서 장백을 부릅니다. 됐죠? 결국 이 사람이 적장이 장백이란 말을 듣고 얘를 한번 보고 싶어 하니까 결국 명황제가 음식을 딱 차려놓고 야, 너 일단 한번 와봐 임마. 됐죠?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네 이거 완전히. 그죠? 오케이? 밑에 승상유기는 그러를 장원수께 전하나니
우리는 남쪽에서 군사를 일으켰고 장군은 서쪽에서 군사를 일으킴에 천하 명장을 쫓기를 원하는지라. 무도한 원죄를 내치고 창업하고자 함은 피차 일반이나 하늘이 먼저 주천자를 매시게 하였으니 실로 임자 있음을 알거니와 명황제 먼저 장언을 얻으시니 그 공이 크고 장군은 옥새를 취하였으니 그 또한 공이 크다. 둘 다 공이 크다. 그러므로 황제 대의를 생각하시고 이곳에 대연 큰 잔치를 베풀어서 모든 장졸과 그 공을 표하고자 하나니 장군이 만일 혐의치 아닐진대 한번 이르러 즐김이 어떻습니까? 라고 글을 보냈겠지요. 됐죠? 이때 장원수가 글을 끝까지 읽어본 후에 제장과 의논하기를, 야, 적진에서 잔치를 배설해서 나를 청하니까 무슨 흉계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아니 가면 내가 약해 보이잖아. 그러니 어찌 저를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갈게 하고 이정으로 군사를 거느려 뒤를 따르라 하고 명진에 이르니 유기가 진문을 크게 열고 장원수를 맞아서 들이나니 양진이 상합함에 살기 충천하더라. 이해됐지? 근데 결국 이제 장백이 초청하니까 명황제가 초청하니까 군사를 데리고 딱 간 거야. 저 두 군사가 딱 마주 보니까 살기 충천하다. 알았죠? 서로들 큰 눈을 똑바로 뜨고 이제 대결하고 있는 거죠. 이때 명황제가 맞아 동서로 나누어 앉으니라. 이때 황후가 주령 사이로 자세히 보니까 과연 장백이나 신수가 건장하여 어려서 보던 모습이 변하나. 됐죠? 성은 목소리는 똑같아. 반가운 중 눈물 남을 깨닫지 못하더니 호련 대풍이 일어나서 주렴을 거두니. 주렴은 발음이라 발이 바람 때문에 싹 거치니까 장백이 술잔을 받다가 눈결에 황후를 보고 그 얼굴이 누이와 같음을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죠. 그때 명황제가 너 왜 우냐? 라고 물은 거야. 알았죠? 너 왜 울어? 물을 찐데 장백이 탕식하며 말하기를, 자기 이제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 적국되어서 천하를 다툼해 사정을 잃을 바 아니로되 소장이 어려서 양친 부모를 여의고 남매 의지하여 지내더니 동리의 노고의 흉계에 빠져서 외가로 가더니 중로의 도적을 만나서 누이를 잃음에 그때 소장의 연유함으로 따르지 못하고 내가 약해서 따르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는 만극한 중에 집에 돌아와 살기를 원치 아니하더니 세월이 물같이 흘러서 지금까지 목숨을 보존하나 매양 누이를 생각하며 서러워하더니 아까 대풍의 주렴 중 부인을 보매 당신 와이프 보니까 누이와 많이 닮았다. 그래서 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상이 답을 하기 전에 황후가 이 말을 듣고 좌우에 물리고 급히 나와서 장백의 손을 잡고 나야 임마! 라고 얘기하니까 오래도록 말을 못하다가 정신을 차려 말하기를, 내가 내 동생 장백이냐? 그 사이 죽었느냐 살았더냐? 그때 도적에게 잡혀 갈 때 중로에서 잃고 어찌할 줄을 모르더니 소상강 원혼을 면하고 자연 구하는 사람을 만나 부자던 말이며 전우사를 잃으니 장백이 슬퍼하면서 희한하게 살아난 이처럼 만남을 신기 여기고 즉시 개하에 데려서 땅에 엎드리면서 옥새를 황제에게 올리더라. 갈등에서는 누구 때문에 된 거죠? 결국 갈등에서는 누이 때문에 됐네. 이 누이가 결국 이제 갈등에서의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 둘은 갈등을 해소하고 천자가 되고 그 밑에 뭐가 될까? 이제 대원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됐죠? 그 내용입니다. 갈등 해소. 오케이. 그 밑에 있는 거 옥새를 올려 말하기를, 나의 누이가 죽은 줄 슬퍼하였더니 하늘의 도움을 입어서 목숨을 부자하였나. 쓰나 상이 그 처지를 혐의치 아니하고 황후를 삼으시니 은혜 만극합니다. 수삼년 전쟁에 민심을 요란케 하였으니 만사부수 죄가 큽니다. 복망 바라건대 폐하는 진을 거두시고 환궁하심을 바라나이다. 상이 장원수 돈수 사죄하고 옥새를 올리는 것을 보시고 환희하사 기뻐하사 위로하기를, 짐이 이제 제업을 이루었다. 정의 공이 아니면 내가 어찌 이루었겠느냐. 됐죠? 그래서 황제가 이제 나라를 이룬 건 너의 덕이다 하고 갈등이 해소됐다. 그럼 이 꿈은 당연히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갈등 해소를 암시해주는 역할, 두 사람의 만남을 암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42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인물 간의 대결 상황을 제시해서 긴장감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기. 1번이 맞네. 고사를 인용해서 인물의 행동의 개연성 밑줄. 개연성은 실현 가능성이야. 고사 인용
개연성 부여?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적 배경을 설정하여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그럼 이게 이런 환상적 분위기가 나타나려면 천상의 세계가 등장해야 됩니다. 옥황상제, 선녀, 신선 뭐 이런 환상적 분위기는 없다. 초월적 인물을 등장시켰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초월적 인물이 등장하려면 인간이 아닌 신적인 존재가 등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이한 존재와의 대립을 통해서 신이한 존재 없습니다. 됐죠? 비범성이란 말은 평범하지 않다는 뜻인데 장백 평범하지 않죠. 맞죠? 근데 여기서 대결하는 인물들이 다 신이한 인물은 아닙니다. 됐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답이다. 43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장백은 천문을 통해서 적병이 쳐들어오는 걸 예상했다. 문정은 유기의 지원을 받아 적을 급습했으나 붙잡혀 포로가 됐다. 유기는 장백과 황제의 공적을 언급하며 밑줄과 장백의 우세함을 인정한 게 아니고 둘 다 공이 있다죠. 둘 다 공이 있다. 천자도 공이 있고 장백도 공이 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만나자. 오케이? 천자 누구? 트럼프. 됐죠? 장백 누구? 아, 이건 좀 그렇다. 김정은. 끝. 됐습니까? 3번이 답이다. 황후는 과거 어려운 상황을 봉착하였을 때 조력자를 만나서 목숨을 건졌네. 됐죠? 물에 빠졌는데 누가 구해서 살아났다. 됐죠? 그래서 거기 묶어놓은 뒤 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소산강 원혼을 면하고 자연 구하는 사람을 만나 부지하였다. 목숨을 부지하던 말. 이걸 보면 충분히 근거가 된다. 5번에 주씨는 제업을 이루게 되자 그 공을 장백에게 돌리며 고마움을 표한다. 마지막 부분 44번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기억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꾸짖으며 니은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기억하고 니은이요? 기억이 뭐죠? 기억에서 말하는 거? 장백을 꾸짖고 있죠. 문정이. 됐죠? 야, 마 황제가 이미 나라를 세웠어. 너 왜 이렇게 지랄해, 마? 이런 내용이죠. 됐죠? 그럼 충분히 상대방의 부족함을 꾸짖으며 니은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니은은 잘못됐네. 됐죠? 그 다음에 2번에 기억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 잘못됐네. 그 다음에 3번에 기억은 다른 대상과 견주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네. 황제와 견주어서. 됐죠? 니은은 개인사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네. 맞네. 답은 3번이네. 그 다음에 45번은 천명은 인간에게 내려진 하늘의 명령이다. 인간이 임의로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운명이죠. 장백전에서 주원장, 명황제죠. 대명공국이라는 천명을, 장백은 황제가 될 사람을 찾아 그를 도와야 하는 천명을 부여받은 인물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천명을 알고도 장백은 이를 부정하면서 주원장과 황제 자리를 두고 대립하지만 결국 천명에 따라서 주원장과 화합에 이르게 되고, 이에 여기에 남매 이별과 상봉이라는 작품, 내적 장치는 두 인물 갈등 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충분히 이해되잖아. 그죠? 그래서 1번에 보면 A에서 장백의 꿈에 나타난 철관도사는 장백이 품고 있는 계획이 천명에 어긋난 것임을 알려주죠. 그 다음에 B에서 장백은 누이와 이별하게 된 사연을 떠올리며 천명을 거스르고 있는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있음을 깨닫고 있는 건 아니지요. 그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맞아요. 왜 도사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지? 이상하다.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건 아니다. 답은 2번이 답이었다. C에서 장백은 원 황제에게 확보한 옥세를 천명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으면서 황제가 될 인물이 자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해되셔야 돼. 이거 C가 뭐라고 되어 있죠? C에 군중에 오래간의 군사를 쉬게 한 다음에 내가 벌써 원황제를 잡아서 옥세를 가졌는데 왜 지랄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뒤에서 누이를 만난 장백이 주원장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 남매 상봉이 천명을 수용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2에서 주원장에게 옥세를 올리는 모습을 통해서 장백이 결국 운명에 순응한다. 됐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인물 파악 되죠? 그죠?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인물 파악을 정확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소설을 많이 읽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부탁인데 1등급 되는 학생들 중에서도 과거의 소설을 읽었던 지문을 머릿속에 다시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유사한 작품들이 나오면 전에 읽었던 소설과 좀 유사하다. 그래서 본인의 이해력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꼭 명심하세요. 9월 모평 보기 전에 고전소설이 자신이 없다면 그만큼의 고전소설 지문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맞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고전소설에서 인물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고전소설의 인물 파악이 어려운 건 인물의 호칭이 다양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 호칭들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인물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3등급, 4등급, 5등급 그 밑으로 내려가는 학생들은 되도록이면 고전소설이 자신 없다라고 하면 지문을 경험해서 자꾸 본인이 알고 있는 지문들을 많이 늘리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기말고사 끝나고 약간 나태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면 날씨도 더운데 또 시험 끝나고 나서 쉬었다가 그래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야지 라고 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약간의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공부 시간을 늘려서 9월 모평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선생님하고는 다음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